일단은 ITQ 엑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일 선택해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선택해 주신 다음에 문서에서 ITQ 더블 클릭. 여기서 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아직 수험번호 8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호는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기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뭐 김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저장이 잘 됐는지는 여기 위에 바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그 다음에 성함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앞에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 저장을 잘 해라.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잘 하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까지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총 4개의 시트를 완성을 해야 되고요. 공통사항이 있어요. 일단 공통사항. 총 시트를 3개를 만들어 주시고 4번째 시트는 나중에 생성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 더블 클릭해 주셔서 제1 작업 엔터. 시트 2는 더블 클릭하셔서 제2 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엔터. 네 번째 작업 추후에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하시겠고 제1 작업을 먼저 선택해 주신 다음에 Shift를 누르시면서 제3 작업을 콩 찍으시면 이게 그룹화 진행이 돼요. 3개가 같이 선택이 됐고 왜 이렇게 그룹화 진행을 하냐면 공통사항을 한 번만 맞추려고. 그룹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적용시키면 하나하나 따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룹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기능이 얘한테도 적용, 얘한테 모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A 열 너비를 1로 조정을 해달래요. 그 A한테 우측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들어가셔서 1 기재해 주시고 확인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글꼴이 굴림을 11포인트로 맞춰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 왼쪽 여기를 콩 한번 찍어주시면 이 해당 시트 전체 부분이 드래그가 쳐지는 거예요. 굴림으로 글꼴은 여기서 굴림 엔터를 쳐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11포인트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보시면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이렇게 오른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고 문자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애들을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 나중에 숫자나 회계 서식만 오른쪽 정렬로 맞춰줄 거예요. 여백을 콩 찍어주시면 드래그가 풀리고 너무 작으면 셀이 너무 작으면 작업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플러스를 한 2번 정도 눌러서 저는 120%를 좋아해요. 그래서 120% 정도로 맞춰주고 근데 그룹을 푸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좀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룹된 상태에서 글씨 기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글씨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모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룹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Shift를 누르시면서 제1작업을 다시 한번 콩 한번 찍어주시면 그룹이 풀려요. 모든 기능이 다 모두한테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글씨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B4셀에 코드라는 글씨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그 다음에 대문자죠. D, SP123 SG. 요거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는데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SP-151.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덜트 대상 평균 판매량 개 이거를 그냥 해당 셀 B13셀에 그냥 글씨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건식 카테고리의 총 판매가 1 엑셀에서는 띄어쓰기 하나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나 뭐 잘못 넣으면 그 부분 당연히 감점되겠죠. 그 다음 상품명은 C4셀에 글씨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상품명 이렇게 기재했잖아요. 단축키가 있어요. 사실은 D4셀로 선택하셔도 되시는데 컨트롤 누르시면서 위 방향키를 콩 찍어주시면 글씨 기재된 것을 이제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이제 옆에 탭 눌러주신 다음에 카테고리 기재해주시고 건식 소프트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잠시만요. 여기다 건식 그 다음에 아래 방향키로 밑으로 내리셔도 되시고 소프트 엔터 이제부터는 엔터 치시면 되시는데 같은 글씨네요. 소프트 그럼 소만 기재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건 엔터. 습식은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그냥 기재. 건, 습,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르시면서 위 방향키, 뭐 탭이나 오른쪽 방향키 대상 눌러주시고 전 연령.
퍼피, 어덜트, 전 연령, 어덜트, 퍼피네요. 그 다음에 판매가인데 얘는 지금 같은 셀에 두 줄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가까지 쓰시고 Alt 누르시면서 엔터를 콩 찍고 괄호 안에 원 기재해 주시면 되시겠고 얘는 숫자만 기재를 합니다. 댓글 수 판매량 그 다음에 Alt 엔터 괄호 안에 개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최대 댓글 수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코드라는 애는 G14셀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그리고 얘는 지금 DA 타입은 132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얘는 기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거라서 빈 셀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중량인가요? 그다음 여기 상품명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도형부터 넣을 건데 이제 제목 파트 여기 파트예요. 제목은 도형 육각형을 넣어라. 여기 지금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3행을 좀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3, 4, 사이선에 마우스 올려놓고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쳐주시면 이 부분이 늘어나요. 없는 내용 넣는 거는 다 삽입 탭에 있기 때문에 삽입. 제가 지금 창을 좀 줄여가지고 원래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 선택해주시고 육각형은 요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근데 지금 저 문제를 보시면 주열 중간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좀 크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열너비 좀 조정할 거기 때문에 강아지 사료 판매 현황 글씨 기재해 주시고 굴림이 24포인트래요. 홈탭에서 굴림 제가 쓰는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이제 오타가 좀 있긴 한데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변경 굵게 처리 그 다음에 채우기는 도형의 색상 노란색으로 변경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고 글씨가 지금 왼쪽 위에 치우쳐져 있는데 가운데 맞춤과 위아래 세로 맞춤도 가운데에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니까 놓치시는 게 위에 이것까지 쓰시고 바로 결제란 파트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림자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들 놓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자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도형 서식이라는 탭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형 효과 들어가 주시고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해 주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결제란을 만들어 볼 건데 결제란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두 개 셀을 이렇게 드래그 쳐주시고 병합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결제란 이 파트인데 결제가 세로로 글씨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결까지 쓰시고 Alt 엔터 제 담당 탭 팀장 탭 부장이라고 써주시면 글씨가 다 가운데로 잘 들어가 있죠. 왜냐면 이제 공통상황 맞췄을 때 글씨 가운데 맞춤 요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제부터 부정 밑에 있는 셀까지 드래그를 치셔서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 결제가 좀 얄쌍해서 L열을 좀 줄일 거고요. 그 다음 사인하는 공간은 비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잘 만들었죠. 이렇게 드래그를 쳐요. 그럼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복사가 됐으면 이렇게 점선 표시가 뜨는데 이때 붙여넣기 밑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고 끝에서 두 번째 그림 선택해 주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떠집니다. 이 원본은 삭제를 해달라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실 건데 삭제는 L열부터 5열까지 드래그를 쳐요. 우측 마우스 버튼 삭제 선택해 주시면 얘가 삭제가 됐죠. 요거는 좀 이따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역 주황색으로 입혀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ITQ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B4셀부터 J4셀까지면 B4면 여기고 J4면 중량까지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서 G14셀과 I14셀을 콩콩 이렇게 찍어주시면 다중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주황색으로 입혀달래요. 그럼 화살표 눌러서 얘가 주황색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유효성 검사는 이 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H14셀을 선택해 주시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모양이 이제 요 모양인데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시고 그냥 화살표 눌러서 첫 번째 있는 얘를 선택해 주셔도 되세요.
이거를 저희가 목록 상자를 띄울 건데 목록 상자는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 생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누르면 여러 개의 그 데이터들을 뜨게끔 하는 것을 목록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목록으로 변경해 주시고 커서를 콩 찍어 두신 다음에 코드에 해당되는 B5셀부터 B12셀까지 드래그를 칩니다. 그래서 확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생성이 되어 있죠. 나는 이거를 눌러서 DA 어쩌고 이 첫 번째 있는 거 이거랑 이제 단어 동일한 거를 찾으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G5셀부터 G12셀이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G5셀부터 G12셀. 얘는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파트는 쭉 드래그 쳐주시고 컨트롤 누르시면서 숫자 1 콩 찍어주시면 셀 서식 창이 생성돼요. 얘는 우측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시는데 좀 자주 열리는 창이기 때문에 컨트롤 1 단축키 외워주시면 되시겠죠. 숫자 뒤에 개를 넣어달라. 그럼 사용자 지정 가두신 다음에 0 뒤에다가 원래 정석은 쌍따옴편에 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거는 그냥 개라고만 기재를 해주셔도 얘가 개라는 글씨가 기재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5셀부터 쭈루룩 드래그를 치고 이름 정의를 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 정의는 얘네들 드래그 치신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콩 찍으셔서 대상이라고 글씨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다른 셀을 선택해요. 대상을 선택하면 얘가 잡아줘요. 이렇게 요 얘기하는 거고, 이제 문제에서 지시한 조건들은 다 끝났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서 내가 얘랑 동일한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여기가 좀 비좁죠. 그래서 CR을 조금 넓혀주실 거고 다른 애들도 조금씩 조정해 주신 다음에 이 도형을 주열 중간까지 줄여주시고 이 결제란을 갖고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른 애들 조금씩 더 넓혀주시면 이제 결제란이 제2열에서 좀 끝나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지금 얘네들은 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3개 셀이 병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3개 셀 드래그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시면서 3개 셀 드래그 2개 셀 드래그 3개 셀 드래그 그 다음에 병합 홈 탭에서 병합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테두리만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테두리는 3개의 영역을 따로 일단 잡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체 다 드래그 치시고 테두리를 넣게 되면 일을 2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줄 쭉 드래그 컨트롤 누르시면서 이렇게 드래그 또 세 번째 파트 드래그 3개로 나눠서 컨트롤 누르시면서 잡았고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드래그 친 것의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를 넣은 거죠. 마지막으로 X 표시 얘는 화살표 눌러주신 다음에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서 대각선 2개로 X 표시 만드시면 되십니다. 이제 함수를 좀 진행을 해보실 건데 지금 1번 보시면 rank.eq로 이제 판매량의 내림차순을 구해라. 그러니까 판매량이면 얘인데요. 얘네들 중에 제일 높은 애가 1등, 두 번째로 뭐 큰 애가 2등, 뭐 이런 식으로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는 써주신 다음에 rank.eq 함수를 엽니다. rank.eq를 열었더니 판매량을 얘가 가리고 있어요. 그럼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있는 셀 선택하셔가지고 아래 방향키로 내리시거나 아니면 H5를 직접 기재를 해주셔도 얘가 잡혀요. 지금 I5셀에다가는 뭘 구하고 싶냐? I5셀에다가는 H5셀이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이냐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H5셀을 먼저 선택을 했고, 컴마 레퍼는 참조 영역, 레퍼런스를 뜻해요. 그래서 참조 영역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드래그 치시는 게 편하실 거고, 이 빨강색 범위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저희 자동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많이 좀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넘어갈 거고, 이 빨간색 파트를 F4키를 콩 찍어주시면 H5셀부터 H12셀까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범위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고,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내림차순은 이게 그 rank.eq 구할 때 내림차순, 오름차순 중에 이제 고르게끔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은 숫자가 큰 게 1등이 되게끔 하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로 예시를 든다면 100점이 1등, 90점이 2등, 뭐 80점이 3등. 이게 내림차순이 하는 역할이고, 오름차순은 그러면 기록 싸움일 때 100m 달리기, 마라톤 점수 이거는 기록이 적어야 1등이잖아요. 뭐 8초 1등, 9초 2등, 10초 3등이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들은 내림차순이 많아요. 다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해서 0 기재해 주시고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글씨 뭐 뒤에 붙여줘 이런 얘기가 없어서 엔터를 콩 찍어주시면 되시고, 자동 채우기란 이 검정색 십자가여야만 해요. 이 모양 아니고 이 모양일 때 밑으로 쭉 드래그 쳐주시면 얘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해주겠죠.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까지 눌러주시면 되시겠고, 제가 빨간색 범위를 고정을 잘 시켰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범위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는 고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한 가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2번 중량. 수주 함수를 열어주셔서 수주는 이제 선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코드의 네 번째 값이 그러니까 1, 1, 3, 2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이픈도 문자로 세기 때문에 일단 네 번째 값을 미드로 뽑을 거예요. 미드는 저희가 뜻을 알고 있죠. 중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텍스트네요. 일단은 B5셀을 콩 한번 찍고 컴마. 그러면 스타트넘을 물어보고 있는데 스타트넘은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냐. 나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컴마 넘찰스는 그래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너 지금 몇 개의 글자가 필요해? 나 한 글자 필요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드로 뽑은 게 B5셀에서 나 네 번째 글자 한 글자 추출을 하려고 해 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추주는 이 첫 번째 인수값인 미드 값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1이면 밸류 1 값이 여기 셀에 들어가겠고, 얘가 만약 2라면 밸류 2 값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1일 때 1kg 이하니까 1kg 이하를 글씨를 기재를 해주시고, 다른 애들은 이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얘가 1이면 얘가 들어갈 거고, 얘가 만약에 2가 뽑히면 얘가 들어갈 거고, 얘가 만약에 3이 뽑히면 얘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얘가 어떻게 골라요? 엑셀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내가 단어 넣으면 정확하게 밸류 1과 밸류 2과 밸류 3 값에 정확한 값을 기재를 하면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값이 1이니까 1kg 이하가 뜨겠고, 다른 애들은 지금 얘는 2죠. 그리고 3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3번은 이거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항상 예시를 좀 드는 게 치킨 값이 15,000원. 이 sumIf count if는 평균을 구할 때 좀 초반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제가 설명드리자면, 보실게요. 어떤 값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내가 만약에 치킨의 평균값을 구하려고 하면 치킨을 다 더한 다음에 3개로 나누면, 왜냐면 3개니까 셀이 3개로 나누면 평균값이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다 더해요. 괄호를 치고 더할게요. 여기 선택 플러스, 여기 선택 플러스, 여기 선택 괄호 닫고 나누기 3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sumIf 나누기 countIf가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왜 그래요? sumIf는 합계를 구하는 역할, countIf는 이제 셀 개수를 구하는 역할. 그러면 저거 한번 구해볼게요. sumIf를 먼저 열고, range가 범위란 뜻이거든요. 조건이 담겨있는 범위를 드래그 컴마, 그 다음에 조건 치킨을 선택해 주시고 컴마, 그 다음 sumRange 합계 내어져 있는 범위를 드래그를 쳐요. 그럼 지금 구한 것은 치킨의 전체 합계예요. 이거를 3마리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이 구해질 텐데, 이 3을 직접 너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라는 문제가 아니고 countIf를 여기다가 열어주신 다음에 얘가 세게끔 해달라. 왜? countIf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range는 범위 쭉 드래그 쳐주시고 컴마 치킨을 선택을 콩 한번 찍어주시면 얘가 알아 치킨 3마리야를 세워주기 때문에 sumIf 나누기 countIf가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3번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덜트 대상의 평균 판매량을 구하여라. 어덜트면 얘랑 얘네요. 그것의 판매량이면 얘랑 얘예요. 이 세 개 셀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여라. 는을 쓰신 다음에 sumIf 함수를 엽니다. range는 조건이 담겨있는 범위 드래그 컴마, 조건 크라이테리아 어덜트잖아요. 어덜트 선택 컴마, 그 다음에 판매량이면 판매량을 쭉 드래그. 그럼 지금까지 구한 것은 어덜트에 해당되는 판매량의 합계죠. 그쵸? 근데 이거를 얼마로 나눠요? 3개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countIf가 하게끔 도와달라. range 어덜트가 담겨있는 범위들을 컴마 어덜트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3이라는 숫자를 뽑아주겠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구해지는 거고, 4번은 dsum, 는 한번 써주신 다음에 dsum 함수를 열어요. 3개의 인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는 다 드래그 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다타베이스로 저희가 별명을 지어서 코드부터 전체 다 드래그. 여기는 왜 빼요? 문제니까 빼는 거예요. 컴마를 한번 찍으시고 총 판매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가가 이 드래그 친 것의 판매가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1, 2, 3, 4,
5번 열이 있죠? 해서 5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시겠고,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건식이 조건이잖아요. 근데 건식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건식이랑 위에 있는 셀, 2개 셀을 이렇게 드래그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콩 한번 찍어주시면 건식에 해당되는 판매가의 합계를 구했고,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소프트의 판매가는 못 구하나요? ITQ 엑셀은 무조건 붙여져서 나옵니다. 건식이 맨 위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ITQ 엑셀보다 조금 이제 상위 버전인 커마 리그비 시험은 얘랑 떨어져서 나왔을 때 이거 2개 셀을 다른 데다 복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크라이테리아 부분에 2개 셀을 이렇게 드래그를 치는 거죠. 근데 ITQ 엑셀은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2개 셀은 쉼표 스타일 이거 누르셔서 숫자를 오른쪽으로 맞췄고 최대 댓글 수 맥스네요. 맥스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함수. 왜? 맥스를 열어서 댓글 수만 쭉 드래그 치시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되시는데 이거 초반에 또 어떻게 헷갈리시냐면 라지랑 또 헷갈리셔가지고 여기다 막 굳이 막 1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드래그만 치면 끝나는 그런 함수입니다. 라지랑은 어떻게 구해요? 라지 함수 열어주신 다음 댓글 수를 쭉 드래그 콤마 찍고 최대니까 첫 번째로 큰 값. 만약에 내가 2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싶어요. 2겠고 3번째로 큰 값 구하고 싶어요. 3이겠죠. 그쵸? 3. 근데 라지보다는 맥스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상품명을 구하라 브이룩업 문제인데 브이룩업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6번이 고정이에요. 브이룩업 문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브이룩업 함수를 열어주시는데 브이룩업에 이 앞에 있는 V가 무슨 뜻이냐면 버티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와야 되는 정보가 상품명인데 상품명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 세로로 기재가 되어 있죠. 세로가 영어로 버티컬이기 때문에 브이룩업은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 정보 중에 너한테 알맞은 그 값을 갖고 와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값에 해당되는 상품명이냐면 DA 어쩌고 DA 요거죠. 이것에 해당되는 상품명이니까 코인자임이 이제 가지고 와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인수값에는 얘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얘에 해당되는 상품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컴마를 찍으시고 얘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쳐요. 뭐 주황색 부분부터 드래그 쳐도 상관없는데 지금 선택했던 얘, 처음에 선택했던 얘랑 다른 셀부터 드래그 치시면 걔는 안 돼요.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얘부터 드래그를 치셔야 되고 컴마 그 다음에 이 방금 전에 드래그 친 빨간색 범위 중에 상품명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2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이 컴마 찍으시고 유사히 일치하냐 정확히 일치하냐를 묻고 있는데 정확히 일치해요. 왜? 얘랑 이 박스에서의 얘랑 값이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 이건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0이라는 값을 기재를 해주셔도 정확히 일치로 들어가요. 유사일치는 참고로 ITQ 엑셀에서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사일치는 뭐 이거예요. 여기에 값이 7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72, 70부터 뭐 80, 뭐 80부터 90. 그럼 72는 70과 비슷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걔는 유사일치로 들어갈 수 있는데 ITQ 엑셀은 여기 그 해당 문제가 유효성 검사 문제여서 유효성 검사는 여기 파트를 드래그 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1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풀었고요. 여기도 풀었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일단 아무거나 바꿔요. 그 다음에 얘를 뭐 제3작업으로 변경해 주시고 얘를 다시 제1작업으로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 순서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이거 초반에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제가 유튜브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실수가 나왔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이 숫자들을 좀 오른쪽 맞춤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누르면 이거 오른쪽으로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고 제2작업으로 넘겨볼 건데 제2작업은 고급 필터란 표사식 문제네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셀부터 H12셀까지 영역을 드래그를 쳐서 복사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B2셀에 제1작업에 B2셀에 붙여넣기 하여라. 그러면 얘가 지금 막 열너비 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지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제1작업에서 열너비 조정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 라는 얘기가 되겠고 고급 필터를 구하여라. 고급 필터라는 건 뭐냐면 조건식을 저희가 세워서 이 표에서 그 조건에 따른 애들만 수출하는 것을 고급 필터 문제라고 해요. 조건식 어떻게 세워요? 카테고리가 습식이거나 카테고리랑 필요한 게 판매가 1이에요. 컨트롤 누르면서 판매가 1 선택, 컨트롤 C 복사 B14셀에 붙여넣기. 정확한 위치에 붙여넣기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
습식이래요. 그럼 습식도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건화는 지금 저희가 건화랑 면서의 그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건화는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and일까요? or일까요? 네, or입니다. 내가 은평구 살거나 마포구 살거나 서대문구 살거나, 그러니까 건화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추출되게끔 하는 게 이제 건화이고, 그것의 반대인 면서는 and 개념이라서,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여자이면서 엑셀을 공부한다. 여러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게 and예요. 근데 이제 건화를 면서를 왜 구분해야 되냐? 그 뒤의 조건 얘가 위치가 달라져요. 면서인 and 개념은 여기다가 습식과 같은 행에다가 그 다음 조건을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 건화라고 되어 있으면 얘랑 대각선 방향에 여기다가 22,000 이상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22,000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상, 초과, 그리고 미만, 이하, 이거 차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초반에 또 어떻게 많이 실수를 하냐면, 이상인데 이렇게 기재를 하거나 이상인데 반대로 이하라고 기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상이면 요렇게. 왜냐면 그거 사실 실수를 해버리면 해당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겠죠. 해서 엑셀은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에요. 1시간 시험 중에, 그러니까 ITQ 한글이라든지 ITQ 파워포인트, 심지어 참고로 이제 ITQ 파워포인트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인데, ITQ 엑셀은 준비만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푸실 때 천천히 풀더라도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조건식을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럼 나는 추출하고 싶은 대상이 상품명과 카테고리랑 대상 판매가를 추출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품명 선택 컨트롤 누르시면서 카테고리 선택, 대상 판매가 컨트롤 C B18셀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드래그 쳐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얘가 좀 잘 못 읽어요. 그럼 나는 여백 셀을 콩 찍어주시고, 필터가 자동 필터 ITQ 엑셀이 잘 안 나오고 고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목록 범위는 이 표 전체, 이 위에 있는 주황색 빼지 말고 전체, 조건 범위는 이렇게 전체, 이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다른 정색 복사를 눌러야지만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겠고, 상품명부터 판매가, 이것도 또 많이 실수하는 그 밑에 셀 아니에요. 이 주황색을 정확하게 드래그 확인 선택해 주시면 위에서 이 조건에 따른 애들만 추출을 하였고, 이런 애들을 조금씩만 넓혀주시면 더 정확하게 완성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서식 문제는, 이거는 사실 점수 가져가라 라는 문제죠. 상품명부터 이렇게 드래그 쳐주시고, 홈 탭에서 표서식을 엽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통 6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6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 한 번 더 물어봐요. 야, 범위가 여기 맞아? 라고 묻기 때문에 그냥 확인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거 뭘 하나 안 했죠? 뭐냐면, 채우기 없음으로 셀 색상을 요거를 눌러서 채우기 없음, 여기까지 진행을 해. 네, 이제 피벗 테이블을 진행을 하는 걸로 할 건데, 피벗 테이블은 이제 이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부분합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 중에 굳이 따지자면 피벗 테이블이 조금 더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좀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일단 피벗 테이블 문제 제1작업에서 똑같은 파트입니다. 근데 얘는 복사가 아니고 드래그 치셨으면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선택, 위에 있는 거 선택해 주셔도 되시고, 범위를 한 번 더 물어봐요. 기존 워크시트, 왜냐면 새롭게 워크시트를 생성하실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3작업을 가셔서 B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B2셀 선택하셔서 확인 선택하시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를 할 필드 값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가 습식, 소프트, 건식 이렇게 되어 있고, 판매량은 1부터 300개, 301부터 600개, 601부터 9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열과 행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습식과 소프트란 것이, 그러니까 엑셀에서 저희가 가로가 행이고요,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잖아요. 근데 얘 카테고리는 습식, 소프트, 건식인 이 카테고리는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면, 가로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얘는 사실은 열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습식, 상품명과 판매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습식의 파트잖아요. 습식 파트.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소프트는 상품명, 별표 2개, 뭐 21, 판매가, 별표 2개, 뭐 23,000원, 23,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습식과 소프트와 건식이 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겠고, 판매량은 1부터 300. 그러니까 기재된 것은 열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얘는 이렇게 가로가 이 1부터 300까지에 해당되는 애고, 이 가로 파트가 301부터 600까지 해당되는 애고, 이렇기 때문에 판매량은 행으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값에다가는 총 2개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상품명과 판매가, 여기 1번에도 되어 있죠. 상품명과 판매가. 그럼 상품명을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시겠고, 판매가를 값으로 또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상품명의 개수는 맞는데요. 지금 보시면 판매가의 평균이어야 되는데 합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콩 찍으시고 값헤드 설정, 그다음 평균 선택인데, 여기 뒤에 괄호 안에 원까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잘 원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날라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확인 선택해 주시면 평균으로 변경이 됐고, 1번까지 다 했어요. 2번은 뭐냐면 판매량을 그룹화를 하여라. 지금 여기 판매량이 여기 파트에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개별적으로 225 하나, 310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1부터 300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301부터 600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601부터 900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라 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다가 글씨를 쟤랑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시겠고, 얘는요 이 맨 위에 있는 셀한테 우측 마우스 버튼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시작이 지금 1로 시작하고 있고 끝을 900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300씩 묶여 있기 때문에 300 확인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카테고리를 정렬하시고, 카테고리 지금 습식부터 나와 있어서 카테고리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고 내림차순 진행해 주시면 습식, 소프트, 건식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3번이 2문제고요. 이제 4번도 이제 그 한 문제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3번의 2문제랑 이 4번에서의 앞에 문제랑 동일한 창에서 진행을 해요. 일단은 레이블 있는 셀병함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이란 이런 글씨들을 가운데 적용시켜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비어있는 셀 별표 2개, 이렇게 비어있는 애들은 별표 2개씩 좀 넣어달래요. 행의 총합계는 뭐냐면 저희 이제 여기 파트를 행의 총합계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가로를 계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3개를 우측 마우스 버튼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레이블 있는 셀병함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눌러주시고, 비어있는 셀에다가는 별표 2개. 문제마다 달라서 별표 하나 넣는 경우도 있고 별표 3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물 필터 탭으로 들어가셔서 행의 총합계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글씨들 가운데 넣었고 별표 2개씩 넣었고 행의 총합계까지 없앴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너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이제 작성해 라고 되어 있는데, 2가지만 수정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컴마가 잘 들어가 있어서 1가지만 사실 수정하셔도 되시거든요. 근데 별표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부터 이렇게 드래그. 근데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 그냥 드래그 쳐주시고 가운데 맞춤 적용. 숫자가 막 딸려서 그 가운데 맞춤 적용되는 게 있어서 쉼표 스타일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피벗 테이블도 완성이 됐습니다. 4번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제일 작업 다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코인자임 어쩌고인 상품명과 판매가랑 댓글 수를 필요로 하네요. 그 상품명 쭉 드래그. 이번에도 주황색 파트부터 드래그. 컨트롤 누르시면서 판매가 쭉 드래그. 그다음 댓글 수 쭉 드래그. 그 다음에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차트가 있어요. 차트에서 이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그래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차트를 제4작업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택했다가 다시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차트 디자인이라는 애랑 서식이라는 애가 생성이 돼요. 그럼 나는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새 시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제4작업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되시겠고, 제4작업을 맨 뒤로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자리가 좀 비좁아서 조금만 옆으로 좀 치울게요. 지금 3번까지 벌써 끝낸 거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적용을 시켜달라. 빠른 레이아웃을 눌러서 레이아웃 3 적용시켜주시고 스타일 1 적용시켜주시면 형태가 살짝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시고, 차트의 전체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춰달라. 그러면 여기다가 굴림 엔터를 쳐주시고 11포인트 맞춰주시면 되시겠고, 채우기 효과는 이 파란색으로 맞춰달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서식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보통 파란 박엽지 아니면 분홍 박엽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파란 박엽지가 나왔죠. 그림 영역은 여기 앞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흰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거 제가 가끔 질문 받는 게, 근데 흰색은 알겠는데 배경 이름 뭐예요? 요 색상 이름 자체가 흰색 컴마 띄고 배경 1이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목은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내용을 저렇게 바꿉니다.
그다음 컨트롤 A를 눌러서요. 굴림에 되어 있네요. 굵게 처리되어 있어야 되고 20포인트랑 굵게 처리. 체육은 흰색 다시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흰색 배경을 맞춰주시고 테두리, 윤곽선, 외곽선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테두리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벌써 6번까지 끝났죠. 7번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판매가가 한 줄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줄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류가 총 8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6개로 줄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는데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줍니다. 판매가를 선택해 주시고 편집을 눌러요. 그 다음에 판매가 괄호 안에 원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왜 제가 두 줄로 표기가 되어 있었냐면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래요. 그래서 확인 선택해 주시고 이제 이 옆에 있는 8개의 파트 중에서 여기 없는 애들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닭 안심 푸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팬밀크가 없네요. 그래서 확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판매가도 한 줄로 맞춰져 있고 다른 애들도 이 X축에 있는 애들도 8개에서 6개로 저희가 줄였어요. 동일하게. 이제 7번 들어갈 건데 7번은 댓글 수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으로 변경하여라. 빨간색인, 그러니까 사실 주황색이긴 한데 주황색인 이런 식으로 변경해달라. 그러니까 아무 막대 그래프나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댓글 수를 변경을 하는 거니까 얘를 눌러서 얘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거든요. 눌러주시고 보조축을 지정해달래요. 보조축은 체크 요거. 근데 중요한 게 댓글 수의 보조축이에요. 그래서 확인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죠. 표식을 네모 모양의 크기 10으로 변경하라. 표식이라 하면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건데 이 애들 콩 한번 찍으시면 전체 표식이 잡혀요. 이때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 차트를 만드실 때 오른쪽에 창 여기서 좀 작업할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차트 완성될 때까지 안 꺼두셔도 되시고 페인트통 눌러주시고 표식에서 모양이 네모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모 모양의 크기는 10으로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고 레이블은 이거 이제 899개라고 뜨죠. 저거 얘기하는 거라서 콩 찍는데 얘는 전체 레이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한테만 들어가는 거라서 얘를 콩 그러니까 두 번을 좀 여유 있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우측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 근데 레이블이 지금 위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레이블 요거 값 선택해 주시고 막대 그래프에서 레이블 옵션 눌러주시고 위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눈금선은 파선으로 진행하여라.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선은 눈금선이라고 해요. 얘를 파선으로 어떻게 진행하냐. 대시 종료를 눌러서 얘가 파선이거든요. 선택해 주시고 색상이 좀 진해야 색상도 검정색으로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축은 여기 왼쪽에 여기 검정색 선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선택을 해주실 건데 선택하실 때 여백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여기 숫자를 선택해 주셔야지 얘가 정확하게 잡혀요. 이때 막대 그래프에서 눈금을 눌러주시고 주눈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무거나 다른 걸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수정할 게 조금 더 있는 게 지금 최대값은 1000개가 맞고 차이가 200씩이에요. 축 옵션 눌러주시고 기본 단위를 20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눈금이 가 있어서 눈금을 이 주눈금을 다른 걸로 변경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바깥쪽으로 눈금이 갑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은 또 콩 한번 찍어주시고 얘 눈금이 아니고 이미 있는 선인데 흐릿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통해서 색상을 그냥 검정색으로만 맞춰주시면 되시겠고 그럼 거의 끝났어요. 범례명을 변경하라. 8번은 아까 전에 이제 그 글씨 변경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시겠고 도형 넣고요. 이 막대 그래프 살짝 좀 통통하게 만들어주시면 끝나요. 도형은 삽입 선택인데 도형을 그러니까 여기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 도형이 열리겠고 보통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많이 들어가거든요. 좀 길게 크기 정도 크기는 적정한 크기를 좀 조정해 주시고 노란색 얘를 좀 끌고 가시면 모양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최대 글씨 기재해 주신 다음에 여기 도형 스타일에서요. 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 글씨를 가운데로 넣기 위해서 가운데 맞춤. 그래서 크기 적정하게 다시 조정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막대 그래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간격 너비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여기 간격이 줄어지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살짝 좀 통통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장은 수시로 사실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